내 이번에 명품백 하나 살라고. 아, 근데 좀 싸게 살 수 없나? 아, 상품권? 그런 방법이 있나? 이야, 역시 니밖에 없다. 그래. 그래. 상품권이 있으면 가방을 좀 싸게 살 수 있다 했지. 여기 기사 있네. 소셜 커머스 업체 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가 있는 등 부작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 그렇지. 조심해야지.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소셜 커머스 업계에도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오, 여기 믿을만한가 보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광고인데 기사로 오해를 하신 것 같네요. 그렇네요. 오,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까지?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는데? 근데 선입금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배송을 해준다고? 오, 할인율이 12%에서 25%까지? 오, 좋은데? 그럼 당장 주문해야지. 언론사에서 인정도 받은 데다 할인까지 된다고 하니까 진짜 믿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라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바로 돈을 내지는 않았을 텐데. 자, 기사는 올라가는 중이고. 아, 맞다. 이사장님, 네, 박 기자님. 기사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광고로 나가는 겁니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정식 기사로 나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 그리고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 받은 거 사이트에 올리셨죠? 그럼요. 덕분에 매출이 10배나 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다 이사장님의 탁월한 선택 덕분이죠. 입금은 하셨죠? 네, 240만 원 시원하게 입금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네. 아, 근데 왜 상품권이 안 오지? 좀 더 기다려봐야 하나? 다 때가 되면 오겠지 뭐. 오늘은 인터넷에 뭐가 났나 볼까? 무슨 기사가 났나? 아, 뭐고? 광고 기사? 야, 진짜 눈속임 장난 아니네. 혹시 내가 상품권 주문한데도? 여기는 상품권 주문한 그 사이트인데? 거기랑 인터넷 신문이랑 짜고 사기를 친 거라고? 언론사라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내 상품권! 내 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었죠.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인터넷 기사를 보고 물건 구입하는 일 많잖아요. 저도 그런 편인데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이제 피해를 당한 경우네요. 자,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6-2번. 네. 김다영 씨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쓰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여기는 믿을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품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네. 대금을 선입금하게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배송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일단 입금을 하고 상품권을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상품권이 제대로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 인터넷 언론사가 상품권 판매 업체하고 짜고 광고성 기사를 진짜 기사인 것처럼 올렸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언론사는 상품권 판매 업체로부터 대가성의 돈까지 받게 되는데요. 과연 이 다영 씨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언론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자, 다영 씨의 일단 피해 보상 문제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준선 변호사님, 다영 씨가 우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하고 거기에 속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이런 사기에 당해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의외로요, 이렇게 할인해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그렇죠. 주변에서도 그렇고. 일단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저희가 좀 좋을까요? 누구나 싼 물건을 보면 사고 싶죠. 사기꾼들은 이런 피해자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상품, 여기선 상품권이겠죠. 적정한 가격인지 검색도 해보시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언론사가 사기 행각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언론사가 사기 행각에 가담을 했다고 보여지는 이제 공범의 어떤 느낌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예, 제가 봐도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사의 잘못이 꽤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선 언론사의 직원은 해당 사이트가 개설되기 전에 미리 개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을 하여 돈을 준다면 해당 기업에게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도 주고 네. 기사 광고도 실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이트가 개설된 시점은 기사가 나가기 나흘 전이었는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마치 이 기업이 오래전부터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왔던 기업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맹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의 잘못이 많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소송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언론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실제 사건이라고 하셔서 법원의 판결이 궁금한데요.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상품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소를 하였습니다. 네.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별도의 논쟁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즉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이에 피해자들은 항소를 하였고 다행히 2심에서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까지 결국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도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참 기사 보면 이게 객관적인 기사인지 아니면 광고성 기사인지 헷갈리고 좀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네. 회사, 업체에서 그분들에게 광고를 요청할 때 꼭 제품명에다가 광고, 협찬을 표기하도록 공정위가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걸 한번 잘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 협찬을 받고 쓴 기사를 보면은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제목 있고 부제 있고 기자 이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문장도 기사체 문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매우 힘든데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개의 기사의 헤드라인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예. 요거 보시고 이게 광고일지 기사일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 확률 0.0001% 신약 투자 빛이 보인다. 빛이 어떻습니까? 보인다. 그거는 그냥 뭐 기사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인 것 같고 헤드라인 정도 되는 게 아닐까. 예, 살짝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예, 요것도 한번 애매합니다. 보십시오. 프리미엄 SAT 전문학원 미국 SAT 여름 캠프 실시. 요거는 캠프에서 돈 받았네요. 캠프 모집하려는 기사가 확실합니다. 광고성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그걸 뽑기는 했는데 네.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해당 문구만 딱 들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언론기관은 원칙적으로 광고라고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러한 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 기사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굳이 추측해보자면 그 SAT 학원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라고 보여지는데 신약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애매함을 느끼셨어요? 예, 이 성공 확률 0.001% 신약 투자
빛이 보인다라는 기사가 예. 만약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약을 마치 이미 성공한 약인 것처럼 허위로 기사를 게재했다면 그것은 광고라고 봐야겠지만 네. 설령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팩트 체크도 한 상태에서 게재한 기사인데 제약회사가 악의적으로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속여서 제공했다면 그 이유로 허위 기사가 나가게 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따라서 기자가 어떠한 정황에서 어떤 내용의 기사를 쓴 것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기사인지 광고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사 내용도 보고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또 정리를 해보자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과장 그리고 허위 광고이고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제약회사가 장난을 친 거다라고 한다면 과장이나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정확하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저희가 기사에 그 광고성 기사라는 표기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사무장님? 아니 저는 많이 봤어요. 요즘 특히나 그 기사들 중에 네. 여기 보면 광고라고 써놓은 게 제법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표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아주 작게 광고용 기사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광고용 기사라면은 기자 이름이 없거나 기사 형식을 갖추면 안 되는데 네. 기자 이름도 있고 기사 형식도 갖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광고용 기사라는 표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참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거를 그러면 일반 기사와 광고성 기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성 기사는 기사라는 표시가 있는지 광고라는 표시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비슷한 기사 내용을 여러 언론사에서 중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두루 살피셔서 혹시 광고라고 표시된 매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언론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기사형 광고 같은 경우는 정식 기자가 아닌 분들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뭐냐면 그 광고용 기사 밑에 보면은 기자 이름이 있어요. 예, 예. 그걸 보고 전화를 하면 등록이 안 된 기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꼼짝없이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뭐 사거나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네요. 자, 실제 이 사건에서도 이게 기사형 광고라고 알렸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언론사마다 또 다른 결과를 받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해당 자료는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는 사실을 알렸던 언론사는 예.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구분 없이 마치 기사인 것처럼 게재한 언론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광고형 기사에 연루가 돼서 피해를 봤을 때 법적으로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업체의 기망 행위가 정도가 심하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려고 한 것이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다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변호사님. 사실 일반 소비자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게 참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승소할 확률도 적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기망행위라는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사실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네.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언론사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게다가 업체로부터 돈까지 받고 허위의 내용을 실은 것이라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언론이라면 사실을 보도할 또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책임감 있는 언론사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